매일 변을 보는 것이 어려우신가요? 그리고 이 변비 때문에 매일 저녁 에너지 저하, 무거움, 복부 팽만감 또는 두통과 같은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완화제, 천연가루, 트리팔라, 뜨거운 물,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바로 이것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단 21일 만에 변비를 뿌리째 뽑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강력한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당신의 주방에 이미 있는 재료로 배변 활동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허브와 의사들조차 종종 권장하지만 실제로는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흔한 변비 요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도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받침대 사용하기입니다. 요즘 우리는 몸과 무릎이 90도 각도를 이루는 서양식 변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세에서 장의 마지막 부분인 직장이 구부러진 상태로 유지되어 배설물이 부드럽게 통과하는 것을 방해하고 결국 무리하게 힘을 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 화장식 변기를 사용했던 이유입니다. 이 자세에서는 구부러진 관이 자연스럽게 펴지고 몸이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도 쉽게 변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화장식 변기를 설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양식 변기에서도 단순히 작은 발받침대를 사용함으로써 쪼그려 앉는 자세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요, 변기 앞에 작은 발받침대를 놓기만 하면 됩니다. 적당한 발받침대를 찾을 수 없다면 뒤집어 놓은 양동이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쪼그려 앉는 것과 유사한 자세를 취하게 하여 그 이점의 대부분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정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글쎄요, 차이가 날 것입니다. 사실 발받침대는 실제로 여러 연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를 사용한 사람들이 이전보다 배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힘을 덜 주어도 되었고 이를 마친 후에 몸에서 더 큰 비워진 느낌과 마음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오늘부터 이 발받침대를 사용해 보세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왜 처음에 불완전한 배변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몸에 충분한 운동을 시키지 않거나 수분이 부족한 음식을 주로 먹을 때 또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의 자연스러운 배변 신호를 반복적으로 무시할 때 이러한 이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우리 몸의 사이클이 방해를 받고 몸이 노폐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노폐물은 장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2층이 계속 쌓이고 신선한 변이 지나갈 공간은 점점 좁아집니다. 동시에 우리의 대장, 즉 큰 창자에는 노폐물을 앞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섬세한 신경과 근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잔의 움직임을 연동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노폐물이 내부에 계속 쌓이면 이 근육들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변을 제대로 밀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매일의 배변 활동이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변비를 감기보다 가벼운 것으로 취급하며 그냥 배가 좀 안 비어지는 것뿐이야, 별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 항상 놀랍니다. 당신의 대장이 몸의 모든 세포 및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몸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부의 노폐물이 썩기 시작하면서 반드시 여러 부위에서 장애를 일으킬 것입니다. 썩은 노폐물은 장을 통해 혈류로 흡수되는 독소를 생성하고 혈액을 통해 이 독소들은 전신으로 퍼집니다. 그 다음 우리의 가장 약한 장기가 어디든 이 독소들이 그 기능을 방해하고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비가 종종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의도는 단순히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며 조치를 취하고 완전히 치유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적어도 하나의 클렌징 음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할 3가지 주스와 1가지 특별한 차를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화 주스입니다. 어느 채소 가게에서나 동화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씨를 제거한 뒤 믹서에 갈아서 걸러내면 주스가 완성됩니다. 다음은 암라, 인도 구즈베리 주스입니다. 이것은 소화력을 높여주어 궁극적으로 소화와 배변을 돕습니다. 암라 3개를 물과 함께 갈아준 뒤 혼합물을 거르고 마시기 전에 2~3배로 희석하세요. 세 번째는 사부자 씨앗, 바질 씨앗을 넣은 코코넛 워터입니다.
코코넛 워터 자체는 가벼운 완화제입니다. 여기에 사부자 씨앗 4분의 1티스푼을 넣으면 5분 이내에 부풀어 오릅니다. 이건 역시 장을 청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펜넬차입니다. 펜넬, 즉 회양은 소화 분비물을 증가시켜 소화력을 개선하고 배변이 더 쉽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특별한 허브입니다. 펜넬차를 만들려면 물 1컵에 펜넬 씨앗 2분의 1티스푼을 넣고 끓인 다음 컵에 따르세요. 더 이상 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주스 중 구하기 가장 쉬운 것을 매일 아침 식사 1.5시간 전에 마시고 그 다음 이 차를 큰 텀블러에 준비해서 따뜻하게 유지하며 하루 종일 조금씩 마셔보세요. 우리가 의사를 방문하면 종종 단기적인 완화제를 처방해주지만 복용을 중단하자마자 문제는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화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복용하면 몸이 그것에 의존하게 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완화제 없이는 배변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 순환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장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스들과 허브차들은 대자연이 준 천연 완화제이며 결코 의존성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드세요. 음식에는 수분이 풍부한 음식과 수분이 적은 음식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분이 풍부한 음식은 즙이 많은 것들로 모든 과일이 해당됩니다. 파파야, 수박, 머스크멜론, 오렌지, 사과, 포도, 파인애플, 베리루 등이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 오이, 시금치, 박, 수세미회, 콩류와 같은 대부분의 채소도 포함됩니다. 반면에 수분이 적은 음식에는 곡물, 렌틸콩, 견과류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차파티, 쌀, 밀,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강낭콩, 동북콩, 소수, 아몬드, 피스타치오, 호두 등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손에 쥐고 가볍게 눌렀을 때 즙이 나온다면 그것은 수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분이 적은 음식입니다. 수분이 적은 음식이 나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하루 식단이 주로 이런 음식들로만 구성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믹서기에 차파티, 렌틸콩, 쌀 같은 마른 음식만 넣는다면 믹서기가 아무리 강력해도 제대로 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마토, 오이, 박 같은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하면 모든 것이 쉽게 분해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당신의 장 내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건조하고 수분이 적은 음식만 먹으면 시스템은 그것들을 빠르고 적절하게 분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면에 수분이 풍부한 음식은 수분을 더해주어 음식물의 이동을 돕고 소화를 지원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식단에 수분을 더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과일 위주의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변비에는 파파야가 가장 유익한 과일입니다. 다만 제대로 익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몸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을 돕고 딱딱한 변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 외에 변비에 정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경우에만 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약간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로 큰 과일 접시를 드시고 더 포만감을 주려면 물에 불린 견과류와 씨앗 한 줌을 추가하세요. 본질적으로 이들리, 도사, 빵, 시리얼 대신에 과일 중심의 아침 식사를 시도해보세요. 하루 종일 훨씬 더 활기차게 느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점심과 저녁 식사에서 채소의 양을 2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평소 곡물 1인분과 렌틸콩 1인분을 드신다면 반드시 채소 2인분을 포함시키세요. 기본적으로 당신의 점심과 저녁 접시는 이런 모습이어야지 절대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건조하거나 가공된 간식 대신 식사 사이에 수분을 보충하는 간식을 선택하세요. 과일, 오이 슬라이스 한 접시 또는 스무디 같은 것들 말입니다. 스무디가 너무 달지 않게만 주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장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변비에 매우 효과적인 또 한 가지 과일은 푸른, 즉 말린 자두입니다. 이것을 아침과 점심 사이 또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설탕 코팅이 되지 않은 무가당 푸른인지 확인하세요.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푸른이 약간 딱딱하게 느껴진다면 먹기 몇 시간 전에 물에 불려 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호에 따라 그냥 드셔도 됩니다. 한 번에 4-5알 정도 드시면 되며 매일 드셔도 무방합니다. 이것이 식단을 더 수분 풍부하게 만드는 3가지 방법입니다. 기본 원리를 이해하셨죠? 천연즙이 가득한 음식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당신의 장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3가지 음식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제 밀가루입니다. 바투라, 난, 피자, 빵, 국수, 과자 등 밀가루로 만든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우유 및 유제품입니다. 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늘날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으로는 우리 몸이 유제품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몸 안에 점액을 생성합니다. 세 번째는 육류입니다. 완전히 소화되는데 최대 3일이 걸릴 수 있으며 매우 무겁기 때문에 장을 느리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살거나 밖에서 식사를 해야 할 때 이것들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압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섭취를 줄이도록 노력해보세요. 저를 믿으세요. 즉각적인 결과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 모든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단계들을 따라하며 장 문제와 변비를 역전시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 중 몇 명을 만나보고 나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매우 중요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억나는 한 아주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했습니다. 피부 문제도 아주 많았어요. 평생 변비를 앓았습니다. 그리고 변비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생겼어요. 변비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변할 때 통증이 있었고 가스도 많이 찼어요. 깨어있는 동안에는 논스톱으로 그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약을 먹으면 설사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시 나아졌다가 다시 문제가 재발하곤 했죠. 사트빅 라이프 스타일을 따른 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복용할 필요가 없어요. 일주일 만에 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배가 깨끗해졌어요. 동화 주스를 마시고 과일을 먹기 시작한 지 15일 만에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1에서 3개월 안에 결과를 기대했는데 단 4일 만에 소화 기능이 엄청나게 개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화 주스가 정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당신이 몸을 돌보는 만큼 몸도 당신을 돌려줄 것입니다. 삶이 훨씬 쉬워졌어요. 속부터 상쾌해지는 느낌을 정말로 받을 것입니다. 사트빅 무브먼트의 일원이 되어 매우 행복하고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계인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운동 부족이 변비와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두 가지 연구 링크를 아래에 공유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 인용된 모든 연구 링크는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운동이 유익하지만 특히 장에 좋은 특정 동작들이 있습니다. 비틀기 자세, 파스치모타나사나, 마리차사나, 아르다마치엠드라사나, 말라사나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요가 채널에 이 모든 아사나를 포함한 30분짜리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초보자이든 이미 요가를 하고 계신 분이든 저희와 함께 보고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오, 나는 요가를 못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저 빠르게 걷기, 스포츠 즐기기, 춤추기 또는 자전거 타기를 하세요. 심장을 즐겁게 하는 어떤 형태의 움직임이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출근해야 해요. 이 모든 걸 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의사가 심장에 폐색이 있다고 말하면 모두가 갑자기 진지해집니다. 뇌에 폐색이 있으면 온 가족이 당황합니다. 기도에 폐색이 생기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왜 장의 폐색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나요? 사실 그것이 만병의 근원인데 말입니다. 정신건강 문제조차 여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변비 치유 계획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4단계를 배우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4단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들을 실천하면 단 일주일 만에 내부적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단계는 더 빠른 결과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부 냉스포와 그에 이은 관장입니다. 스포는 자연치유과학에서 온 매우 간단한 도구입니다. 차갑고 흰 면 헝겊을 복부에 30에서 40분 동안 감싸는 것입니다. 몸에 두르고 있는 동안 다른 일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스포를 적용하면 몸은 2가지 온도를 유지합니다. 스포가 닿은 부위는 차갑게 유지되는 반면 나머지 몸은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이 온도 차이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장 내부에 달라붙어 있던 독소와 노폐물이 서서히 느슨해지며 몸 밖으로 배출될 준비를 합니다. 스포 후에 관장을 이어서 하면 2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관장은 직장에 소량의 물을 넣어 몇 분간 참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가면 내부의 노폐물을 부드럽게 만들고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약국에서 관장 키트를 구할 수 있지만 저희 웹사이트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관장 키트나 수어호를 주문하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관장 사용법을 자세히 배우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수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 단계들을 따름으로써 변비를 자연스럽게 완전히 치유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은 여기까지입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